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원칙을 만들어 놓고도 기다리질 못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 자리면 공포에 또 사로잡혀서 또 못 잡게 되고요. 결국에는 매매를 하다 보면 느낌으로 하게 돼요. 느낌으로.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그 매매를 하다 보면 변질된다고 얘기하죠. 원칙 없는 매매가 되고 여기 감정이 섞인 매매가 되고요. 참 어렵죠. 그래서. 오르면 오를 것 같으니까 따라가다 또 물리는 형태가 되고, 오르면 오른다고 따라갔는데, 조금만 가면 수익을 챙기기 급급하니까 조금 먹다 잘리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기는 그렇고, 따라가다가 이제 손해를 보니까 당연히 또 내려올 때, 그죠? 올라갔다 내려올 때 받게 되죠. 그럼 또 받으면 또 깊게 내려와서 물리는 형태가 되고요. 그죠? 또 받아도 내려오는 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못 갈 것 같으니까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 또 잘라 먹게 되고요. 결국에는 먹을 때는 상당히 조금 먹게 돼요. 그죠? 늘. 그리고 수익을 낼 때는 늘 일정하게 조금밖에 못 먹고. 근데 손실이 나서 만약에 물리게 되면 왜 이렇게 참는 게 잘하는지, 그죠? 뭐 끝까지 참게 돼요, 막. 홀딩을 막 길게 하게 되고요. 신기합니다.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앞설 거고요. 막. 그러니까 원칙 없는 매매가 되는데 그 원칙이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늘 이걸 생각하세요. 늘 잊지 말고 똑같은 얘기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전 매매 안 해요. 이렇게. 저는 매매할 때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기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저는 매매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맨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깨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거죠. 어디? 여기는 깨지 말아요. 전저점.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매매를 할 때 여기서 내가 여기서 머리를 들기 시작한 이 지점에서 승부를 하게 되면 늘 손해는 이만큼 정해 놓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손해는 난 이만큼 볼래라고 이렇게 정해 놓는 거고 이계 곡선은 당연히 이거보다 많이 가져갈래. 그러면 적어도 늘 하는 얘기가 이 선은 타고 갈 확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늘 말하는 게 폭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위쪽으로 빼면 이렇게 비례폭에 대해서 파동식 폭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바로 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먹으면 이런 형태가 되면서 1차적으로 부딪혔다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되는 형태. 여기까지 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의 수익 곡선은 이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돼, 둘 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기대 가능성,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기대 가능성.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걸 못 지켜요, 의외로. 지키질 못하죠. 예. 그리고 꼭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뭐 여기까지 가서 머물렀다가 어느 정도 갔다가 또 꺾이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그죠? 뭐 가다 꺾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 부딪혀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기 뚫고 이렇게 지지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해요. 다양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가 매매를 하면서 이 선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이 선만큼은. 그러면 이 선만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 자르면 되죠. 여기서 미련을 갖지 말고요. 여기서. 들어왔죠? 뭐 이런 정도에서 잘라주면 되죠. 근데 이게 손해보고 잘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근데 몇 번만 해보시면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난 손절 안 해. 그냥 끝까지 들고 갈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은연중에. 왜냐? 여기서 또 자르기만 했더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수두룩하게 당하거든요. 또 잘랐더니 가더라. 또 이렇게 놀다가 안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가기는 갔었는데 나중에 여기 와 있더라. 그러면 항상 마음이 그래. 흔들려요. 괜히 잘랐네. 역시 주식은 오래 들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 근데 이렇게 상패되는 것도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상패될 때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매매를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컨셉이. 그래서 여기냐, 이게 잡혀야 되고, 제가 늘 하는 얘기님은 여기냐, 비싸게 잡아서 여기냐, 오버슈트 날 때냐. 차라리 여기 잡고 믿어 놓으면 손절해야 된다. 이걸 못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최소한의 이걸.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 또 지키기 이전에 개념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근데 그게 개념적으로 안 차 있으면 실천이 또 안 돼. 거기 또 못 기다려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황 대표가. 예. 그래서 뭐 오늘도 장 끝났지만 계속 봐야 될 것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번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이렇게 어, 이걸 한번 볼게. VTGM 아무거나 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얘기드리죠.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고가가 낮아지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일단은. 그리고 또 땡겨보는 거죠. 저기가 의미 있는 자리인가. 이렇게 땡겨봤더니 의미는 있어 보여요. 그죠? 왜냐? 여기가 그 전에 보면 빼곡하게 이렇게 지지를 만들었던 점이 보여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여기를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지지를 했었고요. 그죠? 이렇게 지지를 했었고요. 살짝 빗나가는데 이거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고 올해도 지켜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나 위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현재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를 지키니까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선은 생기겠죠. 아, 그럼 지금 수렴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다면 이 흐름을 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흐름 탄다는 게 뭐냐면 올라간다면 이렇게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늘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들어가면 기대 수익은 여기에요. 1차는 여기가 되는 거고 기대 수익, 2차는 기대 수익 여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대 손실은 내가 들어가서 잘못될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대 손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당연히 잘못되면 나는 이만큼은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손해내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해요. 손해보는 거. 그러나 손해 볼 줄 알아야 이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맞으면 버틸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서 매매를 해야지 따로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툴 매매를 완성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개념적으로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이거 딱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 얘가 이렇게 맞고 여기서 꺾었네. 그래서 못 이겼네. 그러니까 얘는 향후 주가가 2천을 넘어가는 이 자리에 놀아줘야 탄력적으로 주가를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지지하정 하나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그죠? 여기 맞물리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항을 받았고 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온다면 당연히 여기를 깨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다. 그러면 여기를 깨지 말아야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당연히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를 보는 거죠. 아, 그럼 너무 멀어요. 그죠? 1140원 정도에 4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정도? 그럼 지금 계산해도 한 2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현재 들어가면. 이게 20% 이상을 리스크를 끼는 거죠. 너무 비싸요. 리스크가. 그럼 저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역시 이거랑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왔다가 돌렸다 두드려 맞았죠. 그죠? 꺾은 자리에서 두드려 맞고 다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파동의 범위를 여기까지 확대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550원 이 자리는 돼요. 여기랑 2000원하고 이 자리하고 거의 뭐예요? 중간쯤 되죠. 그러니까 먹을 폭과 기대 손실과 기대 수익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게 너무 비싸던데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좀 기다려 봤다가 얘가 여기 와서 와주면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내가 공략을 해볼까? 그런데 공략을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손절 나가야겠다. 여기 항상 그걸 보는 거죠. 그거를 이거를.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근데 저항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누르는 것도 있고 밑에서 치는 것도 있고 항상 이걸 보면서 전 매매를 해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지지하장이 껴있고 그럼 그런 자리 기준을 삼으면 웬만하면 이겨요.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오 테크닉스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걸 보면 먼저 이런 생각이 들죠. 고점이 낮아진다. 근데 이거는 고점이 낮아지는데 이 흐름을 깼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여기서는 반동할 수 있겠네. 기술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죠. 이 깨면 안 되겠네. 그죠? 근데 여기서 있으면 반등한다 그러면 여기 매물 있으니까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나 이걸 이기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를 만약에 빠지면 뭐예요? 언더슈팅도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만큼 빠질 수 있겠다. 동시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계속.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지금 제가 황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지를 이해되셔야 돼요. 자, 먹퀴즈 한번 볼까요? 얘도 보면
지금 얘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언제부터 내려갔는지 봤더니, 예, 여기부터 원래 꺾인 거, 이게부터, 그죠? 예, 중심 꺾으면서 이렇게, 그죠? 근데 또 지지를 했었어요, 여기를, 그죠? 어디를? 여기를. 근데 또 깨요. 그러니까 반등에 또 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깼다가 반등했다가, 그죠? 깼다가 반등했다 또 맞고 떨어지고, 그죠? 깼다가 반등에 또 맞고 떨어지는. 지금 종합주가지 소리만큼 거의 흡사하죠. 예, 그러면 여기가 왜 반등했는지 이해되냐고 올라오면 여기라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끝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살짝 했다가 올라오는 거 두 번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아까워서 매매하면 이거 매매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손절만 나가고 계속 내 것만, 예, 손실만 시키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못 이겨요, 그러면. 매매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런 점 생각을 또 하시고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라운 제가 볼까요? 얘는 보게 되면 이 흐름을 깼어요. 그죠? 보면 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저항대가 이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형성돼 있는 이 흐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형성돼 있는 흐름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봐도 여기 넘어가기가,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깼다가 반등 났다 빠질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반등 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이 저항이 워낙 완강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데서 절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예. 왜? 이거 잘못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뭐예요? 이걸 잡고 이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 흐름은 깨지 말아야 되죠. 최소한. 그 흐름은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망설여지면 절대 매매 못해요. 수익 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느낌으로 하게 되니까. 자, M2 하나 볼까요? 자, 얘를 보게 되면 저점이 올라오는 이 그림에서 딱 이 자리까지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흐름을 이건 깼어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중요한지 알 거예요. 흐름을 깨고 반등하면서 두드러 맞은 자리인데 여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그럼 딱 나오죠. 구도가. 아, 여기까지구나. 잘못하면 여기 맞고 떨어지겠구나. 여기서 만약에 지지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는 반등을 시도하거나 깨지면 떨어지겠구나. 중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저항이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도 거기 맞고 좀 오른차가 떨어지는 게 되게 많죠. 이런 걸 보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지금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될까. 반드시 이거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터질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점 충분히 보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